네, 실시간 재난안전 정보 안내방송 재난안전 119 안전 토크 시간입니다. 오늘은 국립산림과학원 생활권 도시숲 연구센터 이임균 센터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도시숲. 이게 참 잘 모르시는 시청자분들도 계실 텐데 간단하게 좀 설명해 주시죠. 도시숲이 뭔지. 네. 산림청은 도시숲 관련 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2021년 6월부터 시행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그것인데요. 도시숲이 여기에서 정의되어 있는 도시숲이란 네. 도시에서 국민들의 보건 휴양 증진 그리고 정서 함양 그리고 각종 체험 활동 등을 위해서 조성하고 관리하는 산림 및 수목 이렇게 정의되어 이게 또 있습니다. 공원하고는 좀 다른 거네요. 네, 그것도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유형을 살펴보면 주로 이제 도시숲이 사람과 많이 가깝게 위치한 그런 숲이긴 합니다만 조금 더 사람과 가깝게 그 위치하고 연접해 있는 그런 마을숲, 경관숲, 네. 학교숲 등을 좀 통합해서 우리가 생활숲이라고 유형을 하나 뽑았고요. 또 하나는 이제 도로에 이제 그 위치하고 있는 가로수 이런 것들을 또 하나 유형으로 뽑았습니다. 그 이외에 다른 것들은 이제 도시숲의 유형으로 해서 네. 도시숲의 유형은 도시숲, 생활숲, 가로수 이렇게 되어 있고요. 앵커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공원구역 같은 네. 경우는 지금 환경부에서 주관하는 이제 자연공원법에 의해서 관리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도시숲법의 관리 범위에는 빠져 있는데요. 네. 이것은 이제 부처 간의 그 관리 범위의 문제일 뿐인 거고, 당연히 공원구역도 도시숲의 일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시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나무 한 그루 한 그루가 모두 도시숲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그 도시숲의 기능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네. 지금 보면은 이제 봄철 되면은 이제 불청개, 네, 미세먼지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도시숲이 미세먼지를 저감한다, 줄여준다 이런 효과도 있다고 하고 하는데 좀 더 설명을 해주시죠. 네, 먼저 미세먼지가 뭔지부터 좀 말씀드려야 될 것 네. 같습니다. 그 미세먼지는 이제 화석연료나 이제 자동차의 매연으로부터 발생되는 그래서 이제 대기 중에 떠돌아다니는 이제 10마이크로미터 이하 크기를 가진 아주 작은 입자상 물질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10마이크로미터라고 하면 그 개념을 잘 모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좀 다시 표현을 해드리면 1000분의 10ml 정도. 1000분의 10ml. 예, 그럼 100분의 1ml가 되겠죠. 예. 그래서 굉장히 작은데요. 또 하나 예를 들면 사람의 머리카락 굵기가 이제 60마이크로미터 정도 됩니다. 그렇습니다. 거기에 네. 비해서는 이제 미세먼지가 이제 한 6분의 1 정도 되는 거죠. 굉장히 작습니다. 또 이 미세먼지도 또 크기에 따라서 또 네. 이제 2.5 마이크로미터 이하인 것은 또 초미세먼지라고 표현을 그렇죠. 하고요. 그리고 1 마이크로미터 이하인 것은 또 극초미세먼지로 저희가 분류를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미세먼지는 굉장히 작기 때문에 만약에 그것을 이제 그것이 호흡기로 들어갔을 경우에 물론 점막에 걸리는 부분도 있겠지만 만약에 그것이 이제 폐나 이런 쪽에 도달하게 되면 폐 질환까지도 유발할 수 그렇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미세먼지가 이제 고농도로 올라갔을 때는 정부에서 이제 뭐 마스크 착용은 물론이고 어린이나 노약자 그리고 질환자분들의 어떤 외출이나 이런 부분을 자제해 달라는 요청을 드리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2013년에 이제 그 WHO 세계보건기구 산하의 국제암연구소라는 곳에서 네. 이 미세먼지를 1군 발암물질로 지정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이후부터 이제 전 세계적으로 미세먼지에 대한 대책을 이제 수립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리적으로 혹은 기후적인 특성으로 인해서 매년 이제 늦겨울, 보통 이제 12월 정도부터 이른 봄, 3월 말까지입니다. 이때에 다른 달에 비해서 미세먼지 농도가 조금 높은 편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저희가 이제 실측을 해봤더니 16년부터 2023년까지 이제 실측을 해보니까 역시 예상대로 그 3월의 초미세먼지의 농도가 26.7 마이크로미터로 해서 다른 달에 비해서 유난히 좀 높았고요. 그리고 미세먼지 계절제를 시행하는 12월 1일부터 3월 말까지의 4개월 동안
그 네. 일수로는 121일 정도 됩니다. 그 121일 중에서 무려 69.4%인 84일 정도가 좀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납품 일수가 9일 정도 좀 9일 높은 정도. 걸로 네.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이제 그 12월부터 3월까지 평소부터 좀 강화된 그 배출 저감 혹은 관리 대책을 시행하고 있는데요. 이것을 이제 미세먼지 관리제, 계절 관리제라고 하고 있고요. 이때는 주로 이제 발생원, 사업장이나 자동차 등을 대상으로 하는 이 그 배출원 중심의 이제 규제나 관리를 좀 많이 하는 편입니다. 그런데 도시숲 같은 경우에도 이 미세먼지를 저감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어서 체감 농도를 좀 낮추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낮춘다고? 예, 그거는 좀 예. 말씀드릴까요? 예. 그래서 저희 과학원에서는 이제 미세먼지의 어떤 미세먼지 저감 기능에 좀 주목해서 다양한 연구를 좀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미세먼지 저감 기작에 대해서 그러면 네. 좀 말씀을 드릴까요? 미세먼지를 줄이는 도시숲이 미세먼지를 줄이는 방법은 크게 4가지가 있습니다. 4가지요? 예. 차단, 침강, 흡착, 흡수 이렇게 4개의 이제 단계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만약에 이제 그 도시숲이 그러니까 나무가 큰 나무가 이제 서 있다고 가정을 하면 수평으로 이동하는 미세먼지가 그 나무에 닿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럼 더 이상 진행을 못 하니까 막는 이거 효과가 자체가 있는 막는 거죠. 네.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것을 차단이라고 차단. 보는 것이고요. 네. 이렇게 막는 과정에서 이 2가지의 기작이 일어나게 됩니다. 나무는 이제 수관, 그러니까 줄기가 있고요, 가지가 있고 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그 3개의 그 주요 부위가 매끄럽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아주 거칠거칠하고 울퉁불퉁하고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바로 그런 부위에서 미세먼지가 닿게 되면 달라붙게 되는 것이죠. 특히 이제 잎 같은 경우가 아무래도 이제 왁스층도 있고 해서 그런 네. 잎 부위에 이제 달라붙는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달라붙는 걸 흡착이라고 표현합니다. 또 하나는 이제 차단된 것들 중에서 이제 더 이상 진행을 못하고 공중에 떠도는 것들이 있는데요. 네. 이런 경우에는 이제 이 도시의 수목들이 도시숲이 그 증산작용을 하기 위해서 뿜어내는 어떤 수증기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 미세먼지의 수분이 입혀지면 주변에 있는 미세먼지를 자꾸 이제 붙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이제 서로 이제 예, 모여서 서로 엉겨붙게 네. 되어 있는데 그러면서 점점 무거워져서 자연적으로 떨어지는 거 이거를 침강이라고 표현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아까 이제 흡착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그 흡착된 미세먼지가 아주 작은 것일 경우에는 이것이 이제 잎에 보면은 이제 호흡 기관 중에 이제 기공이라는 거 들어보셨을 겁니다. 네. 그 기공을 통해서 들어가는 경우들이 이제 있는데요. 이것이 이제 흡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흡착한 거를 이제 또 흡수도 한다.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 비율적으로는 한 0.2% 정도밖에 안 돼서 네. 굉장히 범위는 낮지만 그래도 흡수 기작 중에 그 저감 기작 중에 하나인 것은 분명합니다. 근데 이제 죄송한데요. 네. 이제 이런 의문을 가질 것 같아요. 네. 시청자분들께서도 진짜 지금 말씀하신 4가지 효과가 네. 미세먼지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네, 네. 그걸 어떻게 아냐 이거죠. 예. 지금 이제 그런 부분을 저희가 과학적으로 네. 이렇게 밝혀내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그 2018년부터 저희 국립산림과학원에서는 이제 미세먼지 측정 장치라는 것을 이용을 해서 미세먼지를 측정하는 장치.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그 측정 장치를 전국 단위로 이제 44개소 132개 지점에 이렇게 네. 설치를 했습니다. 이제 설치한 지역은 이제 오염원 네. 지역, 그다음에 이제 주거 지역, 그리고 그 주로 이제 우리가 이제 그 국가 배경 농도라고 해서 청정 네. 지역 이렇게 다양하게 설치를 했고요. 여기서부터 이 미세먼지 측정 장치로부터 나오는 그 자료들은 미세먼지의 종류별 그 미세먼지 농도, 그래서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미세먼지, 그 초미세먼지, 극초미세먼지 세 종류의 미세먼지 농도하고요. 그리고 이제 풍향, 풍속, 그다음에 온도, 습도 이런 네. 4개의 기상 자료가
동시에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데이터를 이제 실시간으로 이제 저희가 이제 그 산림 미세먼지 측정 넷이라고 하는 사이트에 전송을 하게 되고요. 그 측정 넷에서는 이제 10분 단위로 대국민께 이제 공개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홈페이지 같이 뭐 이렇게 예, 올려갖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데이터의 중요성을 또 나름 인정받아서 이제 그 국가 중점 데이터로 관리를 받고 있고요. 또 그러다 보니까 이제 행안부에서 주관하는 이제 공공 포털 사이트를 통해서도 대국민께 정보가 제공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또 지금 조금 전에 이제 앵커님께서 말씀 주신 부분에 대한 답변이 되겠는데, 저희가 이제 기본적으로 오염 지역과 네. 주거 지역 네. 그리고 그 사이에 이제 그 차단숲, 이걸 도시숲이라고 이제 표현합니다. 그렇게 이제 각각의 군데에 미세먼지 측정 장치를 설치를 해서 저희가 이제 같은 시간대에 뭐 미세먼지가 이제 좀 고농도로 올라갔을 때를 가상을 해서 같은 시간대에 산업단지와 주거단지를 동시에 측정을 해서 그 결과를 이제 비교를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실측 결과를 좀 살펴보면 저희가 2022년도에 이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시행됐던 2021년 12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약 121일 동안의 이제 그 결과를 좀 살펴보니까 그 인천 성남동의 이제 산업단지와 주거지를 비교한 것입니다. 네. 그 결과 주거지가 그 성남동 산업단지보다도 약 그 121일 중에서 84일 정도나 좀 낮은 결과를 보였고요. 그리고 이제 미세먼지 같은 경우에는 주거단지가 산업단지보다 약 40% 정도, 네. 그리고 초미세먼지는 주거단지가 주거지역이 그 산업단지에 비해서 약 42%나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이제 육안적으로 관찰한 것이 아니라 정밀 그 측정 장치를 통해서 수치적으로 입증된 효과가 있다. 그렇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 네. 우리 보면 나무에도 종류가 여러 종류가 네, 있지 그렇습니다. 않습니까? 근데 미세먼지를 잘 저감하는 나무가 있고 네. 또 그렇지 않은 나무가 있고 이럴 것 같은데 네. 좀 더 구체적으로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알겠습니다. 그 국립산림과학원에서는 이제 저희 2018년에 그 도시에서 흔히 볼 수 있는 324개 수종을 네. 대상으로 해서 미세먼지 저감 능력을 그 당시에는 이제 문헌 조사를 통해서 좀 비교해서 결과를 제공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제 2020년에 저희 국립산림과학원에 이제 식물 환경 조절 실험동이라는 네. 그 전문 이제 실험 공간을 이제 확보를 하게 되면서 실측을 통한 그 결과를 얻어낼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2021년부터 저희가 324개 수종 중에서 오히려 조금 더 그 도시숲을 조성하는 데 많이 이용되는 네. 156수종을 대상으로 해서 잎 단위의 그 미세먼지 흡착 능력을 시험하는 그런 그 분석을 실시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이제 우수, 양호, 권장 이렇게 세 가지의 등급으로 구분해서 좀 발표를 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저희가 큰 나무를 보통 교목이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이제 큰 나무들 중에서는 소나무, 잣나무, 곰솔, 주모. 지금 이제 저기 보이는 저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쉽게 말해서 우수, 양호, 권장 예, 그렇습니다.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소나무, 잣나무, 곰솔, 곰솔, 주목, 주목. 티나무 이런 게 다 우수한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작은, 그러니까 가지가 많고 키가 작은 나무를 관목이라고 하는데요. 네. 그 중에서는 이제 화면에 나오는 것처럼 산철쭉이라든지 국수나무, 두릅나무가 좀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저런 결과를 화면에도 있습니다만 2023년 1월 달에 이제 발표를 했고요. 네. 이런 자료는 지금 현장에 그 도시숲을 조성하고 있는 현장에 잘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말씀을 들어보니까 네. 단순하게 나무를 심으면은 뭐 미세먼지 효과가 있을 것이다 이런 정도로만 제가 알았었는데 굉장히 과학적인 데이터가 있군요. 그렇습니다. 네. 자, 그러면 네. 미세먼지 말고 네. 도시숲의 기능이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도시숲은 이제 말씀하신 대로 아주 다양한 역할과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도시숲은 가장 자연 친화적이면서 그 다양한 생태계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아주 중요한 자원입니다. 네.
일반적으로 이제 생태계 서비스라 하면 크게 네 가지 이제 그 범주로 나눠지는데요. 공급, 그다음에 조절, 그다음에 문화, 지원, 지지 이렇게 네 가지의 이제 그룹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근데 이제 그 미세먼지 등의 어떤 도시숲의 도시숲은 주로 이제 조절 기능에 좀 많이 초점을 맞추고 있고요. 방금 말씀드렸던 이제 미세먼지에 대한 저감 기능뿐만 아니라 기온 저감 기능이라든지, 기온요. 예, 그리고 이제 대기 환경 개선 기능이라든지 또 홍수 조절 기능까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조절 기능에 집중돼 있고 여기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지지 기능의 일종인 도심 생물 다양성을 증가하는 부분이라든지 또 문화 기능이라고 할 수 있는 휴식처를 제공하는 부분, 그렇죠. 또 정서 함양을 하는 효과라든지 이런 것들이 또한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엔에서는 이제 도시숲이 사회, 경제, 또 기후 탄력성, 그다음에 재해 위험 감소 등 사회 전반적인 부분에 아주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그런 그 중요한 도시숲이다라는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십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말씀하신 그 여러 가지 기능, 네. 미세먼지 말고도 네. 다른 기능도 있다고 했는데 그중에 이제 하나씩 우리가 좀 네. 구체적으로 하나 보죠. 그러시죠. 기온을 낮춰준다. 도시의 기온을 낮춰주는 기능이 있다 말씀하셨는데 네.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죠. 네. 사실 이제는 이제 기후 위기라는 어떤 용어가 이제 낯설지 않은 시대가 그렇죠.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름철만 되면 뭐 이상 기후라든지 또 폭염으로 인한 어떤 사건 사고라든지 또 몇 년 만에 최고 기온을 또 갱신했다라든지 이런 뉴스가 계속 이제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이 도시숲은 세 가지의 어떤 그 기작을 통해서 그 기온을 낮추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첫 번째는 나무 그늘을 제공을 해줘서 그늘. 예, 태양의 직사광선을 막아주는 그렇죠. 그런 기작이고요. 두 번째는 보통 우리가 도시숲을 이제 회색 도시, 죄송합니다. 도시를 회색 도시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아마 도시에 이제 시멘트 구조물들이나 또 이제 도로 이런 것들이 많아서일 텐데요. 이런 회색이나 검은색 계통은 햇볕을 이제 흡수를 하는 데 비해서 예, 네. 그 도시숲은 잎이 이제 녹색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녹색은 이제 햇볕을 반사하는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단과 이제 반사 이게 네. 있고요. 세 번째는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증산 작용을 통해서 이렇게 그 기공을 통해서 이제 수증기를 이제 공기 중에 내뿜거든요. 그래서 주변의 그 기온을 좀 낮춰주는 그런 역할도 합니다. 그래서 그 도시숲은 도시의 기온을 이런 작용 그 기작들을 통해서 이제 보통 온도 같은 경우에 기온 같은 경우에는 이제 3에서 7도 정도 좀 낮춰주고요. 그리고 습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9에서 23% 정도 높여주는 그런 역할을 해서 도시 열섬 완화에 어느 정도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 실증 사례를 하나 말씀을 드리면 한여름에 저희가 열화상 카메라를 이용해서 네네. 그 도시의 이제 그 숲 표면 온도와 도로의 표면 온도를 좀 비교해서 촬영을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그 숲의 온도는 한 33도 정도. 근데 도로의 표면 온도는 한 50도가 이상 높아지는 그런 경향을 보였고요. 보통 이제 그 저녁이 되면 될수록 기온은 좀 내려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8시에도 측정을 해봤더니 8시에도 숲의 표면 온도는 한 31에서 32도 정도였던 데 비해서 도로의 표면 온도는 여전히 38에서 39도 정도로 높아서 이런 것들이 이제 도시 열섬의 어떤 하나의 원인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말씀만 들어보면은 네. 어쨌든 간에 우리가 이제 도시 숲이라는 거를 네. 단순하게 뭐 이상 기후뿐만이 아니라 네네. 좀 더 이제 많이 확장하고 네. 좀 더 넓혀야 되겠다 이런 느낌이 드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말씀하신 대로 도시 숲이 이제 다양한 기능과 역할을 이제 가지고 있다는 말씀 드렸는데요. 산림청에서는 이러한 어떤 그 기능이 잘 발휘될 수 있도록 상당히 다양한 그 유형의 숲을 현재 조성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몇 가지 이제 대표적인 유형만 좀 설명을 드리면 첫 번째가 이제 기후 대응 도시 숲입니다.
이것은 이제 산업단지나 화력발전소 같은 이제 배출원 주변이라든지 또 도로 포장 지역 같은 생활권 주변에 이제 폭넓게 그 조성하는 그 네. 도시숲의 이제 조성 유형인데요. 이것이 이제 그 어떻게 보면 최근에 가장 많이 심고 있는 유형이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이것은 2019년부터 473개소에 706헥타가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가 도시 바람길 숲입니다. 이것은 이제 명칭에서도 어느 정도 유추가 가능한데요. 도시 외곽숲의 높은 지역에 위치한 도시 외곽숲 같은 경우에는 밤새 찬 공기가 형성이 됩니다. 근데 찬 공기의 성질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내려오는 성질이 그렇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착안을 해서 외곽숲에 밤새 만들어진 찬 공기를 유도로를 통해서 도심으로 유도하는 그런 그 바람길을 유도한다. 바람길을 이렇게. 만드는 네. 그런 형태고요. 그렇게 해서 들어온 찬바람은 밤새 있었던 그런 뜨거운 공기나 대기오염 물질을 좀 밀어내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생성숲이라든지 연결숲, 디딤 확산숲 이런 네. 형태로 해서 도시 바람길 숲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것이 이제 2019년부터 17개소가 조성이 됐습니다. 세 번째는 자녀 안심 그린 숲입니다. 이것은 이제 보통 학교 앞에 초등학교나 중학교 이제 이런 데 보면 그 어린이 보호구역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어린이 보호구역에 숲 조성을 해서 통학 환경을 좀 개선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학부형님들, 학부모님들의 관심도 높고 굉장히 환영받는 그런 네. 사업인데요. 그래서 이 사업은 이제 2021년부터 210개소를 지금 조성을 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는 이제 생활권 주변에 그 크고 작은 좀 짜투리 공간들이 특히 이제 국유지인 그 짜투리 공간들이 있어서 산림청에서는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좀 활용을 해서 도시숲을 조성하는 그 이 국유지 도시숲 조성 사업도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상당히 한 20년 저희가 추진했는데 125개에서 1,095헥타가 조성돼 있습니다. 이렇게 네 가지의 어떤 대표 사업을 설명드렸는데요. 이렇게 이제 도시숲의 어떤 양적 확대도 물론 중요합니다만 진짜 중요한 것은 잘 관리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저희 산림청에서는 이따가도 이제 또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도시숲 등을 이제 관리할 수 있는 관리 지표를 만들고 또 관리 지표에 따라서 이제 측정하고 평가할 수 있는 매뉴얼을 만들어서 각 지자체와 공유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중요한 일을 많이 하는 것 같고요. 네, 네. 이제 또 최근에 보면은 지구 온난화, 네. 그 북극 이제 빙하가 높고 네. 이게 다 이제 탄소와 네, 네, 연관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다면은 이 중요한 도시 숲도 탄소 중립하고도 연관이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뭐 아시는 대로 이제 세계 각국은 탄소 이제 기후 대응을 예. 위해서 이제 탄소 중립 정책들을 그렇죠. 개발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각 부분에서 아주 다양한 기술을 개발하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드리고 있는 이제 도시숲 같은 경우에도 온실가스를 줄여 나가는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이제 잠깐 표현했습니다만 광합성 작용을 통해서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산소를 배출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온실가스를 탄소를 제거하는 그 역할도 하고 네. 있고요. 또 중요한 것이 이제 도시숲의 이제 기반이 될 수 있는 도시 토양이 있습니다. 이 토양 중에 탄소를 또 저장하는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 연구를 해보니까 산림은 1헥타당 그 온실가스 6.9톤을 흡수를 해서 네. 그 온실가스 감축에도 이제 기여를 하고 있고요. 온실가스들 중에서 이제 그 나무 한 그루당 이산화탄소를 이제 연간 얼마나 흡수하는지를 네. 봤더니 연간 한 2.4kg 정도 흡수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상당히 많이 모여질 경우에는 네. 상당히 큰 또 온실가스의 어떤 저감을 위해 저감에 큰 역할을 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저희 국립산림과학원에서는 이러한 도시숲이 가지는 탄소 흡수 또 저장량 이런 것들을 좀 수치화하기 위해서 관측 기반의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또 하나는 서울 지역과 서울 인근 지역에 탄소 모니터링 시스템을 좀 구축을 했습니다. 저희가 이제 타워형으로 구축을 네. 해서 식물의 이제 활력도 측정을 통해서
그 도시숲의 그 이산화탄소가 얼마만큼이 들고 나는지 이 출입 모형을 개발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도시숲의 이산화탄소 이출입 모형이 만약에 개발이 되게 되면 도시숲이 탄소 중립에 얼마만큼 기여하는지에 대한 과학적 근거가 데이터로 제시될 이제 거. 만들어야 된다. 예, 그렇습니다. 그 도시숲 아까 좀 전에 이제 말씀하신 거 보면은 네. 바람길을 만든다고 하지 네, 않았습니까? 네, 그렇다면은 바람길을 만들게 되면 대기 환경 네. 요것도 이제 개선될 것 같은데. 네, 그렇습니다. 지금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도시숲은 또 대기 환경 개선 기능도 가지고 있는데요. 그 광합성 작용을 통해서 이제 산소를 배출하기 때문에 산소를 제공해주는 그런 기능도 하겠고요. 또 미세먼지를 비롯한 뭐 오존이라든지 이산화황, 이산화 질소 같은 대기오염 물질도 저감을 해줍니다. 그리고 증산작용을 통해서 주변의 수증기를 이제 내뿜어주기 때문에 또 그 수분을 습도를 높여주는 기능도 하고요. 이렇게 다양한 기능을 갖고 있는데 저희는 요새 이제 그 오존에 좀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오존요? 예, 왜냐하면은 이 오존은 이제 그 기온 상승과도 큰 그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인데요. 특히 그 오존주의보가 발령되는 시기가 점점 빨라지고 있고요. 또 마지막 발령도 점점 늦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 얘기는 오존주의보에 이제 오존에 노출될 수 있는 기간이 점점 길어지고 있다 이런 그러네요. 얘기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도시숲을 조성을 할 때 이렇게 오존에도 내성이 있는 그런 수종을 선정해서 제공을 해드리면 좋겠다 해서 저희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이 식물환경조절 실험동에서 그 대기 중에 오존 농도가 가장 높은 것이 200ppb입니다. 그래서 29수종을 대상으로 해서 200ppb에 거의 하루 동안 24시간 동안 노출시킨 다음에 그 회복력을 조사를 해서 내성 비교를 한 결과를 냈는데요. 그 결과 보니까 소나무하고 네. 전나무 그리고 홍가시나무 등이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근데 저희는 이제 이런 중요성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추가로 계속 수종을 확대해서 추가 연구를 계속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도시 숲이 또 조성이 되면요. 네. 뉴욕에도 보면 뭐 센트럴 파크 있지 네, 않습니까? 그 얼마나 좋습니까? 네. 이렇게 되면은 도시에 집중 요즘 같으면은 집중 특정한 지역에 집중호우 짧은 네. 시간에 집중호우가 쏟아지고 하는데 아스팔트가 되면은 물이 빠져나갈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도시의 홍수 기능도 좀 있을 것 같은데. 네, 그렇습니다. 최근에 이제 이 도시 홍수와 관련된 뉴스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접하게 되죠. 2022년 8월로 기억되는데 이제 강남역 사거리 그렇죠. 침수와 예. 같은 부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안타까운 소식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러한 이 도시 홍수라든지 이런 것들은 물론 이제 기후 변화로 인해서 집중호우가 잦은 그런 이유도 있겠습니다만 앵커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도시화가 되면서 이제 주로 물이 빠져나갈 수 없는 그런 불투수층이 많아진 그런 이유도 아스팔트라든지 그렇습니다. 그런 이유가 사실 주 원인으로 여겨집니다. 최근에는 또 그 배수의 어떤 배수 능력을 초과하는 그런 아주 그 어떤 폭우가 내린다든지 해서 그에 대한 이제 대책 수립이 좀 요구되는 시점인데요. 도시숲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어떤 부분을 좀 나름 해결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조사를 해보니까 도시 인근에 이제 사람의 발길이 많이 닿지 않은 그런 숲토양과 사람의 발길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서 많이 다져진 토양의 그 빗물 흡수 능력을 한번 비교를 해봤더니 숲토양이 15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그만큼 이제 도시 숲이 가지고 있는 그런 숲토양이 빗물 흡수 능력이 굉장히 좋다라는 게 이제 입증이 된 건데요. 이렇게 빗물 흡수 능력이 좋은 도시 숲을 이제 확대하는 것은 도시 홍수를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는 네. 자연 기반 해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도시 숲은 좀 지속적으로 확대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기능을 이제 지속적으로 확대해야 된다고 네네. 말씀을 하셨는데 네. 지금 갖고 있는 도시 숲의 기능을 좀 더 향상을 시키면 네. 좀 더 안전한 네.
국민들이 이제 편안한 세상이 될 것도 같은데요. 네. 어떤 식으로 기능을 향상해야 됩니까? 네,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그 조성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조성 이후에 건강하게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사람과 마찬가지로 이제 병들거나 아픈 나무들은 자기의 원래 기능 역할을 잘 수행하지 못하기 때문인 거죠. 도시 숲을 건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먼저 필요한 것은 지금 현재 상태가 어떤지를 정확히 이제 그 평가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평가 작업을 통해서 어떠한 관리가 필요한지 파악을 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저희는 이 부분을 조금 이제 과학적인 방법으로 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관리 지표를 만들었는데요. 관리 지표는 이제 생태적인 건강 활력도라든지 또 생물 다양성 그리고 사회 경제적 편익이라든지 네. 유지 관리 이렇게 4개 부분의 11개 지표로 이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산림청에서는 이 관리 지표를 활용을 해서 전국적으로 5년마다 도시숲과 이제 가로수를 대상으로 이제 측정하고 평가하는 사업을 진행 중에 있는데요. 이게 이제 왜 중요하냐면 과학적으로 조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데이터가 나오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이렇게 그 집단화된 그런 좀 소위 일부는 직접적인 측정도 있지만 추측을 통해서 얻어지는 그런 결과들이 많았다고 한다면 이제부터는 나무 한 그루 한 그루를 대상으로 해서 데이터가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바로 이제 아주 세밀한 관리가 가능해진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한 그루 한 그루마다의 어떤 건강성을 이제 평가하고 관리할 수 있는 어떤 기반이 만들어지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도시숲을 지속 가능하게 관리할 수 있는 하나의 첫걸음으로 생각돼서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더 질문 드릴 거는 굉장히 많습니다만은 또 다음에 또 저희가 한번 모시기로 하고요. 네네. 마지막으로 도시숲과 관련해서 국민 여러분께 당부하고 싶은 게 있다. 이것만은 꼭 얘기하고 싶은 게 있다 하면 이 자리 빌어서 한번 얘기해 주시죠. 네. 지금 굉장히 어떤 중요한 얘기를 하나 좀 드리고 싶은 것이 있는데요.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말씀하십시오. 네. 사실 가로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가로수요? 네. 네. 그래서 이 가로수는 이제 일반 국민들께서 상당히 바로 이제 우리 주변에 있는 그 이제 도시숲의 형태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애착이 많으십니다. 관심도 많으시고요. 근데 이제 이 가로수가 긍정적인 부분을 좀 많이 보여드리면 좋은데 최근에 이제 뉴스 보도를 보면 좀 과도한 가지치기로 인해서 좀 이렇게 그 앙상하게 이렇게 보여지는 모습으로 이제 눈살을 찌푸리거나 안타까움을 자아내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러한 과도한 가지치기는 나무에 정말 해롭습니다. 그래서 지양을 해야 되고요. 앞으로는 점진적인 2, 3년에 걸쳐서 나눠하는 점진적인 관리 가지치기로 이제 바뀌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신호등을 가린다든지 뭐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이제 불가피하게 이제 가로수를 이제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이번에 좀 개정을 하면서 가로수 이제 전봇대죠. 전봇대로부터 2m 이상, 2m 이내에 들어오는 가로수들은 전부 제거를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좀 완화시켰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저희가 작년 하반기에 가로수의 이제 과도한 가지치기를 제한하는 내용으로 지침과 고시를 좀 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통 그 10cm 이상 되는 이제 굵은 가지라든지 줄기에서 바로 나오는 1, 2차지를 그 가지치기를 제한하는 내용으로 좀 개정을 했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이제 그 가로수에 대해서 수영 관리 계획을 수립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계획은 이제 그 각 지자체에 있는 도시숲 등의 조성관리심의위원회에서 승인을 받도록 했고요. 또 이 계획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 중에서 돌발적으로 행해지는 어떤 가로수 관리 이런 것들은 전문가의 분석 또는 판단을 반드시 받도록 유도를 했습니다. 이 부분 말씀드렸고요. 아까 이제 좀 당부사항 말씀 여쭤보셨는데요. 사실 전 세계적으로 도시숲은 이제 자연에 기반해서 도시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문제를 해결해주는 방안으로서 계속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갈수록 심해지는 이제 기후 변화에 제대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도시의 적응력이나 회복력을 높여야 됩니다. 맞습니다. 이를 위한 녹색 인프라로서 이제 도시숲의 확충은 도시의 이제 도시 환경도 개선해 주지만 도시민들의 삶의 질 또한 높여 줍니다. 그래서 이러한 도시숲의 확충 사업은 지속적으로 확대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이러한 확충 사업은 산림청의 힘만으로는 좀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따라서 국가나 지자체뿐만 아니라 기업이나 일반 국민들께서도 모두 함께 이러한 소중한 도시숲을 만들고 가꾸는데 많은 도움을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아유, 네, 잘 알겠습니다. 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국립산림과학원 생활권 도시숲 연구센터 이임균 센터장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재난 한잔 119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